일반적으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는 공개력이 나오셨고요. 보고제도가 새로운 제도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치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의사단체, 한의사단체 해당되는 문제를 좀 단순화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자 책임비를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 내는 거는 좀 모았다고 온라인 교육을 시설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입니다. 그 자리에 이 교육받는 본인이 없으면 교육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고요인지 방식이라고 해야 녹화된 것을 우리가 만약 공무원 교육이 끝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찾아서 일정 점수만 내면 홍보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보고 제도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보건 책임자 교육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이미 비급여 공개를 통보하셔가지고 가지고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보건소에서 조금 강경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해 달라고 해당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주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설명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지금 저희 교육이 시간과 노력을 뺏기지 않도록 민주를 대체하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자기네들이 지분 예비비라는 것을 27조를 지금 소나기에 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손에 들어와야 될 돈을 자기네들이 지고 엉뚱한 것에 의사 파악하는데 무슨 인턴, 군인 동원할 때 돈을 얼마 쓰겠다는 이런 소리까지 요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도 서치 의료보험 이사가 있으니까 우리 수가도 서치에서도 참여하려고 하는데 서치에서 참여하실 때 우리 수가를 좀 가능성 있게 좀 인상하는 건 너무 인상하지 않도록 저쪽에 조금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을 교수는 어떨까 하는 해당 답변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율로 대체할 수 있는 건이 있으면 이율로 대체해 나가는 겁니다. 표기에 대한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소위 자료를 보면은 예산안에 시대크 부분을 많은 올리고 8만 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갖고 있습니다.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기존의 예산이 이제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 2004년도 예산안에서 다룬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이따가 다음 순서에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23년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리려면 이제 틀릴 수 있는 그게 먼저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시면서 시대크 감사를 하시면서 2023년 예산 중에서 지침 중에서 혹시라도 기술이나 의식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지출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X 회계하고 우리 저 일반 회계하고는 다릅니다. CX 회계는 이제 8월
12일서부터 시작돼서 7월 30일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그 행사 기간이 5일부터 그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일반 회계하고 같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집행부하고 이번 집행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렉스 자선 보고서를 보면은 좀 오버되는 것도 있고 미진한 것도 있고 그런 다도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지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그 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비대면 어떤 회의라든지 또해 관련 업체들과 교육 같은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풀린 상황에서 조금 한 번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어느 특정 기간에 좀 과도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서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그 회계로 현목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용인들 충분히 알아주겠고요. 그런 쪽에서 감사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대비 총괄표로 보시면 지출이 이제 예비비에서 99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338페이지 보면 이제 수술의 예비비 내역인데 변호사 자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 이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문제를 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집행부 법제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집행부에 있을 때 청소를 했었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은 법률 비용을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받게 되면은 수익이 잡히든지 아니면은 뭐 예비비 지출해서 뭐 이게 서로 상감이 돼가지고 되는지 그래서 990만 원의 지출에 대한 조금 주면서 여쭤보고요. 이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의원님께서 저희 지식해 주셨고요. 이 건은 지난 지속대원부가 이번 법제부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사실상 보고 계십니다. 내용이 있었어요. 인천의 이기원 원장님께서 저희 서치에 이제 소송을 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리하게 끌고 있고요. 저는 한국의 대표 관리자인데 내가 직접 인천에 찾아가서 회장이 한번 독대해서 그냥 이걸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까지 해줄 정도로 좀 지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서요. 미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우리 소송국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아니고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요. 이분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덕 대의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은 CBX에 연장을 써달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학술부에서 자기가 심사해서 결정해야 부분이지 제가 회장이라고 해서 임의로 그걸 의뢰해 줄 수 절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맞아볼 때까지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가끔씩 이렇게 특이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터무니없긴 하지만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 천을 떨어질 수는 더더욱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예, 이제 한 20년 전에도 계속 협회 고소했던 그 친구죠. 네, 맞습니다. 개인 문제가 그게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노영경 대변. 네. 자, 거기 보시면은 2번 병원 경영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보조인력사업 특별위원회, 불법 의료 방법의 저수가 덮인집과 대책 특위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부 업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총회보고서를 한번 봐주시면 국가원책 75페이지를 보시면 75페이지 의제 2호에 세 가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총무 이사님이나 총무단장 부회장님이라고 하는 그 김준호 이사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위원회. 그래서 이게 지금 총무부의 이제 업무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회칙에 보면은 부회장의 선출 그리고 이사의 선출과 의무, 임무에 관해서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거치며 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과 세대 단지 불법 무료 방법이 저속과 덤핑증과 청결을 위한 노력도 회원 민원 해결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서치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외부 업체와 단체 이번까지 파트너십을 받는 나라와 개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불법 무료 방법이 저속과 덤핑 등 개원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측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건전한 개원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용한 재산을 모두 투입해서라도 발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큰 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단계 기관과 협력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생각합니다. 이에 법정 의무교육, 비급여 공개 및 보호제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생산 교육 등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일로 지속하고 이러한 불편부당한 제도에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들로 적극 홍보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의료인 면허 취득 시행을 앞두고 제1회의를 위해 서울시 의사회견과 연대하여 대국회 활동에 주력하고 추천권 치과대학 신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 도입 움직임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활동에 나서서 치과계 전체를 위해 올바른 목소리로 취하는 바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와 유연성도 준비하였습니다. 회원과 시민을 향한 소통과 홍보는 매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국민 홍보에서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는 인쇄물보다는 영상 매체를 더 선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유튜브, UCC 등을 관련 SNS 광고를 하는 것도 비용과 소비면에서 추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서치 CX는 코로나19는 어려운 선언을 지나 치과교육 대표의 전시이자 국제 종합 학술대회로 성공하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 전시의 공간적 한계 극복은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타 진로의 변혁별 학술 전시와 차별화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서치 회원에서 가장 오래되는 부분이 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치 회비는 7년 전에 2만 원이 이나 경우 현재까지 21만 원이 치러고 있습니다. 매년 CX 고유목적 사업 준비 등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불과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CX 대처가 전체 전망을 위해 직면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입회 회원은 줄고 회비 면제 회원은 늘어나면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회원 수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회비
그 면제자와 납부자 추계를 보면은 내년에는 한 200명 의 회비가 감사할 것으로 추산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비 인상에 앞서서 인하대선 회비를 헌원하고 회비 면제 여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정부뿐만 아니라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구합니다. 조의금 규정도 회원들이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고 재정 주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과의 연결되는 그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반드시 공감되어야 내년 2025년 서울시 치과의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현재 100주년을 기념하는 백년사 현찰 행사가 시작되었고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도 발표되었습니다. 4,400여 회원과 서울시민이 다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 있는 축제이자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임직원은 물론 회원 모두가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준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끝으로 논 감사단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생각해서 대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점을 위해서 감사의 성실히 임해주신 임원 여러분과 사무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감사 보고서와 함께 2023 세계전동화 협의회 자산농로 세계출결사협의 보건금 현황 의료대금 자격증명서를 정확하게 확인했음을 대의원 여러분께 이 사람 충분으로 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다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손 들고 나오신 대의원 성함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그 정책 의견의 의견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저와 변호사 간의 카톡 개인적인 카톡 내용까지 공개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경선 그때 부회장 협의회장께서는 2022년 12월 26일 부회장 협의회를 개최하셔서 여기 저를 참석시키고 총무 강사를 참석시킨 상황에서 제가 마치 그 돈을 횡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달 뒤에 헌법 소원 결과가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정말 아쉽게 5대4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모두에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총력을 다하고 변호사들이 총력을 다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사기를 좋아하시고 저에게 횡령한 것처럼 몰고 가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들이 이용을 입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결과가 바뀌게 나가는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치과의 큰 소식을 일으킨 감사님께 저와 회원들에게 사과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을 너무 좋겠습니다. 게다가 부회장 협의회 당시 그때 이경선 지금 현 부회장님께서는 임대호 강사에게 문제가 없냐고 물어봐서 임대호 강사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서치 회장과 강사가 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치 회장님과 이경선 강사님은 학교 동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경 강사님의 입장은 어떤지
이제 다 총회에서 말씀을 드린 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단에서 얘기를 하실 사항을 말씀 기회를 드리겠으니까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총회 때도 그렇죠. 익숙하게 계속 거론되고 논쟁됐던 사안인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임기 중에 것이 아니고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물론 지금 그 대표감사님 하지만은 주무감사님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정 장관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정호 강사님이 또 한번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오늘 제 73자 대의원 종회이기 때문에 지난 집행부이긴 합니다만 김민경 우리 대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배부된 73회 정기 대의원 종회 보고서 17쪽의 상단을 저희 대의원님께서 보시면 저는 32전 감사로서 법무법인 비용이 2천만 원 입출되는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당시에 홍선 의장님, 그리고 윤두종 강남구 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세히 이 대의원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서 당연히 지금까지 서울시 치과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현금 2천만 원 인출된 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출된 비용이 과연 우리 서울시 치과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적법하게 쓰여진가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회원님들이 아마 형사 고소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치과학에서 이런 소송 문제로 해서 또 소중한 이 제14대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대의원님 답 되셨습니까? 네, 다시. 제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여쭌 게 아니라 사과와 사퇴의 용의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2월 고발돼서 3월달에 조사를 받고 6월달에 의원 결정했습니다. 의원님 결정의 마지막 부분을 그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횡령건, 참고인 2, 이모, 은모, 박모, 5의 진술, 또 이 변호사와 피의자 간의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자료, 법무법인 민가의 사건 위임 계약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모두 고소인 진술보다는 피의자 진술에 부합하기에 피의자는 서울시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여 제기한 우려법 제45조 위헌소송 사건은 법무법인 민에 위임한 다음 이에 대한 법무비용은 석수의 자금 2천만 원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이 의료법 위헌 소송은 피해자의 개인 소송이 아니라 서울시 치과의사들을 위해 이들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보이기에 달리 피해자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소용없다. 저는 이번 고발인 조사를 한종호 감사께서 가서 하신 걸로 알고, 거기 고발장 내용도 제가 있지만 그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차마 이거는 정말로 억울한 운명을 다 씌운 그런 건데요. 제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 보험은 차지하더라도 이 중차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변호사들이 아무 일 못하게 해서 결국은 사건 판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비급여 공개뿐 아니라 이제 4월, 6월까지 우리가 보고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치과계에 많은 그 손실을 끼친 두 분께서 지금 서치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두 분의 입장 표현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원한 게 아니라 입장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답변을 계속 할까요? 그 개인의 신상에 관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꼭 듣기를 대의원 여러분들이 희망하십니까? 아니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듣기를 희망하시는 분 대충 거수를 한번 해주시죠. 예. 서면으로 나중에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부장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대의원님께서 궁금하냐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시간대가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장님께서 필요한 것도 하세요. 제가 개회식 갖다 3시부터 4시 이후까지 하는 회의에서 2시간 맞게 회의가 없는데 네. 정부 대의원 홍보입니다. 지금 김규경 전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그걸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대의원 총회에서 그 대의원들이 손을 들고 또 무기명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면 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회의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예. 그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전자투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김 대의원께서 강사님 두 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사퇴할 생각이 있으면 사퇴하겠다. 사퇴할 생각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굳이 투표까지 해가면서 사실관계를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드리겠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이 자리에서 본인들의 입으로 사퇴하겠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꼭 들으셔야지만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퇴 문제는 본인들의 의사를 갖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경선 강사님 발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신임 감사로 선출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협의회장 그 회의 자체도 그런 비급여 소송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이제 혹시라도 나가면 우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의 자료도 어떠한 그런 비급여 보고 사항에 대해서 뭐 회장님을 혐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정욱 강사님이 이제 그런 일을 제기해서 그 당시 협의회장으로서 그냥 계속 한 강사님이 계속 이런 거를 제기하니까 우리도 어떤 식으로는 그래도 이거 무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감사의 일부로 그런 뭐 회고 감사나 그런 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도 이제 좀 제대로 하고자 그런 감사로서 이제 나온 거고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협의의 그 내용도 저희가 이게 뭐 법무법을 횡령했다 그런 식으로 절대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런 비용을 썼으면 어떤 영수증 그런 증빙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증빙이 없었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였고요. 그 당시 회의 내용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2천만 원을
이게 현금으로 인출을 왜 했는지 요즘은 다 아무리 법무법인 그래도 뭐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빌미가 될 수 있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했는지 그거를 그 당시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는 했죠. 그게 이제 법무법인 이제 따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비용으로 이제 들어갔을 이제 그런 거를 이해는 하는데 왜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무법인 비용이나 그런 거는 일체로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그런 증빙을 하는 그 문구를 그 제목으로 넣자고 해서 그게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체 그 회의 자체 때문에 그 소송이 5대 4로 졌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건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냥 조용히 수습해서 이러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전 김민경 회장님께서 그 당시 저희 협의 그 내용에 대해서 되게 뭐 불만을 해서 이렇게 대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 회장님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식으로 저희 같이 몰고 가는 거는 사실 너무 억울하고요. 저는 그때 감사 이제 그 협의회장으로서 회무를 좀 이제 처음 이제 보면서 이런 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가 돼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느끼게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사실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 출마한 거고요. 저는 절대로 사퇴하지 않고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로 뭔가가 있으면 문제를 삼고 다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김재호 회장님 뭐 선후배 관계 그래서 더더욱 제가 나온 겁니다. 선배라도 잘못하면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더 만리를 했지만 더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우리 대의원님들이 저를 뽑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할 거고요. 그 헌법소송 그게 안 된 것이 저희 협의의 문제 때문에 됐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방으로 두 분의 의사는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제가 들어가지고 대의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예.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서치 집행부에 조금 아쉬운 점 한 가지라고 좀 바꿔드리고 싶은 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네네. 사실 이 건으로 인해서 김민경 회장님께서 고발까지 당하고 작년 초에는 협회 비상식적인 감사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열려서 사실 그 감사위원회가 그 김민경 회장님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협회와 지부의 이 구조적인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6월달에 증거 없음 모욕이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서치 집행부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그렇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협회에서는 협회 지금 집행부의 소송 관련 전 집행부 소송, 전전 집행부 소송 관련된 그런 법무 비용을 지금 다 청구해서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거는 이따 의안 심의할 적에 그 나오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다루기로 했고요. 이제 그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으니까 네. 이제 발언을 갖다 준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또 12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법적 의무교육, 비급여 공개 보고조도, 진단용 감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지속하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에서는 불편 부당한 제도의 불이익 등 강한 면이 100배로 크게달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감사가 지적한 법정 의무 교육,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같은 것은 제가 뒤에 김강남 방사성 안전교육이 이런 거 받아보니까 우리가 무선으로 받아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하면 이런 것을 일부러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우리 회원들한테 아주 귀찮은 교육 같은 이런 것을 좀 유인물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는지 좀 노력을 해달라는 감사 보고에서 집행부에다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 그걸 묻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실까요? 백윤병 찬성 26 77.9%가 돼서 3분의 2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가결됐습니다. 경영기획부 심사규칙을 개정하는 통과가 됐습니다. 2번 안녕하십니까. 중앙부의 정대입니다. 이번에 중앙부에서 피직 개선안을 신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총회 때 전임 정의동 회장님께서 기획부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이건 선거제도로 바꿔서 대의원들의 권한을 강화를 시켜서 회장단들, 확실히 회장단들을 간헐적으로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작년에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TF가 구성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서울시 시가로에는 직선되는 단문제는 선거제도 때문에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걸 간헐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논의는 구회를 활성화하자. 이걸 위해서는 대형 구에서는 뭐 아직 문제가 없지만 작은 규모의 구에서는 회장 설문 구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려면 대의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구회의 각 대학들의 공무원들의 관심을 유도해서 구회가 활성화되면 결국 설치도 활성화되는 거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방법이야 첫째로.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다른 방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2년 동안 TF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선거대장이 민감한 겁니다. 이게 회장 출마하신 분들은 올해 결정이 관련해 있을 때 결론이 나와야 이걸 바탕으로 발표해 주세요. 압도적으로 찬성됐습니다. 11호 출산연도 연합인연지 있는 건가요? 이거 투표할 거 없이 박수로 다 같이 원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예 또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된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140만 원까지 지원된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의 활성화를 위하고 편리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부에서 알아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한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에 140만 원이 지원됐다는 말은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간주가 되어 그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좀 인상을 해서 부의 활성화와 편리성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